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파 잠실 주공 5단지 정비 계획이 추진 7년여 만에 통과되는 등 대선 이후에는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도 많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매입 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18,679가구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물량의 절반이 있는 수도권의 경우 노후주택은 14,484가구로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 5건 중 1건은 순수 월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의 준 월세 건수는 17,778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의 69.4%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네, 어제 대선 투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밤 늦게 잠 잃었다. 그래서 오늘 좀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역대 최소 표차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이 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그런 새벽이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지했던 분이 당선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중에서도 조금 발 빠르신 분들은 이제 이 당선자가 결정이 됐으니 그 이후 5년간의 부동산 투자 계획을 지금부터 짜봐야지라는 다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발빠른 행동력에 전문가의 또 철저한 조언이 더해진다면 더 성공 투자할 수 있겠죠. 저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내용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정말 대선이 끝났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투표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였던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뭐 저만 알고 있는 거니까. 모쪼록 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공약으로 내놨던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기대하는 점은요. 이제는 대세 상승, 그동안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 국토를 아우르는 대세적인 상승은 이제는 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선별적 상승이 이제 또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디가 상승을 하고 어디가 또 가격이 하락할 건지 이 선별하는 눈을 키우시려면 오늘 이 프로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라시고요. 오늘도 준비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5년 만에 여와 야가 바뀌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또 나오곤 하는데 이번 정권 교체에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쳤겠지만 또 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부동산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그만큼 이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게 되면 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면서 그럴 때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 자산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함께 할 테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이야기 나누세요. 자, 목요일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과 전화 상담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꼬마 빌딩 하나 살라 그러는데요, 안양에요. 네, 예, 5층짜리고요. 네, 엘리베이터 있고, 시세는 한 30억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보증금 한 2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월세가 한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좀 사도 될까 말까 걱정이 돼서요. 아, 지금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예. 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의 꼬마 빌딩을 보셨고 5층짜리고 우선 지금 시세로는 보증금 2억에 월세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이 꼬마 빌딩 주소나 아니면 주변에 좀 큰 건물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만안구 양화로 76번지입니다. 아, 만안구 양화로의 76번지 예, 예. 5층짜리 꼬마 빌딩을 좀 수익형 용도로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그 지역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예, 인사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 안양 공고 위쪽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있는 건물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일단 만안구에 있는 안양이죠. 안양에 있는 이제 물건을 꼬마 빌딩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데 예, 당연히 챙길 게 좀 필요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한번 상황을 설명드리면 일단 이 꼬마 빌딩을 산다라고 하셨는데 꼬마 빌딩을 산다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수익성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수익성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매매가가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예, 예. 월세가 700만 예.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이 2억이 2억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순수 투자금이 이제 28억이 되는 거고요. 예, 7, 2, 14, 7, 1은 7, 8,400만 원이 되겠네요. 연수익이. 요거에 이제 28억이 되면 3, 24, 3, 2, 6. 딱 한 3% 정도 잡히는데요, 수익률이. 예, 네, 그 수익률 자체가 우리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빌딩의 수익률이 3% 정도의 수익률이 잡히는데요. 예, 예. 이 정도 수익률은 재개발 사업지 있죠. 예, 재개발 사업지, 즉 월 수익보다는 나중에 차익이 훨씬 기대되는 예, 이런 재개발 사업지 내지는 서울 중심가 있죠. 네, 도심이라든가 뭐 강남권이라든가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 대도심 그 중심부 예. 이 중심가 쪽 흔히 말하는 다운타운가 네. 이쪽에 있는 빌딩들의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안양시 예. 서울 대도시 중심부가 아니라 안양시에 있는 여기서는 조금 거리가 보이는 네, 뭐 이쪽에 있는 일단 빌딩인데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 수익률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개발성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죠? 그런데 제가 또 요거를 지금 아직 매수를 고민하시니까 요걸 소유한 분이 또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직접적인 위치는 지금 표시도 안 해놓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토지 모양이 좀 좋질 않아요. 여기 자체가 아까 보니까 좀 뾰족하게 송곳 모양으로 예, 예. 토지 모양이 좀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생겨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요거 면적이 얼마죠? 383제곱입니다. 그러면 한 100평 좀 넘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한 110평이라고 잡고 100평이 넘어가는 땅이 이제 이런 모양새로 생기다 보니까 활용성이 떨어지게 같은 100평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민하시는
고민하시는 그 빌딩 도로 맞은편 쪽 있죠? 예, 예. 맞은편 쪽에 있는 건물 같은 필지들은 네모 반듯하게 잘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당연히 가격은 더 높겠죠. 그래서 그래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요런 뭐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토지 모양이 괜찮아야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내가 새로 건물을 오래돼서 올린다던가 뭐 이렇게 할 때 제재를 별로 받지를 않습니다. 아, 지금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2004년 준공이더라고요. 20여 년, 그러니까 20여 년 차 되는 건물인데, 요게 그 당시에 건축법이 있잖아요. 건축법에 아마도 흔히 말하는 좀 빡빡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건물 모양을 보니까. 아,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토지 모양이, 그러니까 필지 모양이 좋지는 않은데 여기에 맞게 좀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 많이 좀 그 행정하시는 쪽하고 얘기가 잘 어우러졌던 것 같고, 또 그 당시는 안양 이쪽에 그렇게 건축법 자체를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런 건물들을 만약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요런 건물들은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새로 신축을 못 하고. 아, 예, 예. 허물고 하게 되면 너무 요즘은 이제 건축 제재를 너무 좀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 신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를 매수해서 새로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해서 새로이 뭐 건물 가치를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수요층들은 좋아하질 않겠죠. 아, 예. 그러니까 나중에 팔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 들어가 있는 건물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 건물 간판만 봤거든요. 아, 네. 그랬더니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아니, 한 군데 들어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저도 종교 신자곤 하지만 이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 왜 바둑 두는 거 있죠? 예, 예, 예.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잘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거래가 됩니다. 아, 반대로 보면 우리가 왜 스타벅스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면 건물 가치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네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 지금 뭐 월세 700만 원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현 임차 중에 좀 제가 그러니까 눈에 좀 걸리는, 좀 염려되는 그런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접도율이에요. 이쪽에 주변에 모든 건물들이 다 도로에 잘 접해져 있고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의 밀집도 자체가 그렇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추후에 우리가 왜 정비 사업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압력이라고 하죠. 개발 압력이라고 흔히 표시하는데 이 개발 압력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말한 네 가지 포인트를 잘 들으셨죠? 예, 예. 네, 매수하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지금. 지금. 저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린 거예요, 여태. 아, 알고는 있는데요. 네, 네. 좀 뭐 더 가격을 더 싸게 해주신다니까, 제가. 가격 글쎄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 끊으시고 예,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요. 예, 예. 1대1 상담 한번 신청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 오셔서 제가 직접 예.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도에 이 정확한 위치를 표시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개발 계획을 살펴봤을 때도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재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투자 계획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한 재건축해서 2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 공기도 좋고 지금도 뭐 좋은데 네. 요즘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서 한번 갈아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예, 좀 그리고 여기가 재건축이 될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살기에는 너무 좋지만 그래도 또 상승 여력을 보니 아파트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먼저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그 빌라 다세대 주택 어디에 있는 건지 저희가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말씀 주세요. 관악구 인원 16길 인안 16길 17-9. 17-9 관악구의 인안 16길에 17-9 예. 여기 거주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좀 보유도 하셨는데 혹시나 여기가 좀 재건축이 가능한지 이것도 네. 궁금하시고 이제 아파트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혹시나 네. 그러면 이사 가실 계획으로 보신 아파트가 좀 있을까요? 아, 예. 여기 이제 있으세요? 현대 아파트, 현대 2차 아파트 있거든요. 아, 근처에 있는 봉천동에 예, 거기나 아니면 다른 데라도 네. 예. 아파트로 좀, 가볼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말씀 주신 관악구 봉천동의 이 다세대 주택 먼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 주신 또 이 바로 근처에 현대 2차 아파트나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아파트로 가격도 네. 예, 여기 빌라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거 저기 뭐야 이거 한번 옮겨 타도 되는지 그런 거. 어쨌든 가격이 좀 비슷한 차원에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소장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관악구에 있는 이제 방이 3개짜리라고 하셨죠? 예.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빌라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요거를 한 20여 년 넘게 이제 거주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고향이죠. 고향 같은 느낌이 드시겠는데 이제 아파트가 요즘 너무 가격이 너무 오르고 하니까 나는 살기 괜찮은데 나만 처지는 건 아닌가. 네. 그죠? 그게 좀 걱정이 되셔서 이제 전화를 주신 거고 네. 그렇다면 한번 갈아탈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아까 7억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아, 이 집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갈아탈 경우에 네, 네, 네. 갈아탈 경우에 7억을 이제 가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다세대 주택 평수는 얼마나 될까요? 36평형이요. 36평이면 아파트도 30평대는 가셔야 되겠네요. 살림들 뭐 다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아파트도 이제 7억 정도의 30평대를 네.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어디로 갈아타면 되느냐. 근데 주변에 아까 봉천동에 현대를 말씀하셨어요. 네. 현대 아파트가 괜찮느냐? 요거까지가 이제 질문 내용이었고 이제 답변을 드려 볼게요. 네. 아까 제가 주소를 주실 때 쭉 봤는데 네. 거기가 이제 우리 주택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더라고요. 네. 토지의 용도가 일반 주거지고 그렇다 보니까 4층 이하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 같은 것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지을 수가 없거든요. 아, 여기는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개발이 쉽지는 않겠죠. 네.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 네. 그게 하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가격이 안 오른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주택은 지금 빌라란 말이에요. 네. 이런 다세대 주택들은요. 아파트 들어가기가 조금 버거운 분들이 실제 서울에는 거주를 해야 되는 또 상황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파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아파트 대체 주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개발 호재라든가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 되겠죠. 네. 개발 호재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 앞에 뭐 없던 뭐 지하철역이 생긴다든가 네. 이렇게 개발 호재가 확실한 게 있지 않으면 네. 임대 수요가 잘 들어오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역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낙성대역이라든가 사당역이라든가 뭐 이런 역들 역 근처로 해갖고 조금 역에서 접근이 좋아야 네. 흔히 말하는 세입자들이 잘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로 임대 가격들 즉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네. 가격이 매매가를 이렇게 같이 밀고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주택은 보니까 역에서도 좀 가깝다고 할 수 없죠. 솔직히 멀고요. 마을버스는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뭐 있겠죠. 마을버스로 지금 대체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여가구의 거리는 좀 있고 그리고 토지의 용도가 일종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개발을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임대 수요가 좀 풍성해서 가격을 밀고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특이한 걸 봤는데 그 지적도를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더만요. 네. 우리 주택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좀 건축이 제재도 받고 좀 그래요. 뭐냐면 요게 이제 저 골목이 시작되는 것부터 우리 집 앞까지 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충 한 50m는 넘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35m 정도가 넘게 되면 골목의 길이가 네. 35m가 넘게 되면 도로 폭을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도로를 보니까 지금 한 4m 도로 같아요. 차 2대 이렇게 다니는. 네. 네. 4m 도로인데 그러면 새로이 건축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도로 중심부에서 양쪽으로 1m씩을 가줘야 6m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선이 도로에서 1m 후퇴돼서 건축선이 그러니까 건물의 마지막 건축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허물고 새로 짓는다. 뭐 그렇지 않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새로 지을 때 후퇴해서 건물을 지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대지를 다 찾아먹지를 못해요. 도로의 일부분 양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그렇게 상승을 크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실 계획이 있다면 과감히 이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7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7억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지금 7억에 30평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30평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관악구에 거주하셨으니까 서울 생활권이 되실 것 같고, 그죠? 네. 예. 그럼 서울에는 살아야 되는데 금액은 7억에 30평 이상에 대한 아파트를 원한다는 말씀인데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소규모, 즉 우리가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 있죠. 예. 나홀로 아파트 층수 높지 않은 것들 이런 아파트들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변으로 구하신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같은 인서울인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교통이 좀 편하면 생활하기는 나쁘지 않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 제가 아주 뭐 많이 찍어드릴 수는 없고 네. 원래 방송 중에서는 잘 말씀 안 드리는데 7억으로 30평 이상을 제가 또 갈아타라고까지 말씀을 해드려 버렸어 가지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 구로동 보시면은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고를 때 세대수가 많든가 좀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하철에 좀 가깝거나. 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조건은 30평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돈은 7억이라고 하면 예. 일단 지역은 지금 저평가돼 있거나 지금 주택 가격이 아직은 덜 오른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이 주택을 내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네. 요 감사합니다. 구로동에 보시면 남구로역하고 대림역 사이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역에서 한 5분도 안 걸리는데 구로 두산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두산 아파트라든가 우성 아파트라든가 극동 아파트 이런 곳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아파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7호선 따라서 쭉 올라가면 7호선을 제가 왜 이 7호선 근방으로 말씀드리냐면 얘네들이 이제 강남 이런 쪽을 관통을 하다 보니까 노선 자체가 9호선, 2호선, 7호선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이 잘 오르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관악구니까 강남에 사셨지만 강북쪽으로 한번 가셔서 예. 중랑구 쪽에 가시면 네. 여기 6호선 화랑대역, 봉화산역, 뭐 신내역 이런 게 있어요.
아, 예. 신내동이거든요. 네. 여기가 아파트하고도 가깝고 초등학교 뭐 다 있고 뭐 생활시설 잘 돼 있는 온 천지가 아파트촌이에요. 아. 그래서 생활하기에 시선도 굉장히 아파트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빌라 생활을 20년 넘게 하셨지만 네. 그 돈으로 30평대 사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늦지 않게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주하고 계신 집에 대해서 향후 전망 먼저 살펴봤을 때 우선 매도 의견 드렸고 가지고 있는 가용자금으로 좀 이동해 볼 수 있는 아파트도 좀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꼭 임장활동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희 딸이 네. 6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네. 평촌에 공작 성일 아파트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요. 네. 분당에 무지개 주공 12차. 네. 요걸 그냥 뭐 전세 사는이 조금 도와줘서 구매를 하면 어떨까, 어느 게 좋을까 싶어서 네.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녀분의 결혼을 앞두고 지금 자녀분 대신 내 집 마련을 지금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네. 그냥 좀 전세로 거주하는 게 나을지 이게 좀 고민되시다가 보신 아파트 두 곳이 안양 평촌의 공작 성일 아파트 그리고 분당의 네. 무지개 주공 12차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매수를 네. 하는 게 좋은지 먼저 그리고 둘 중에 또 어디가 조금 더 나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소장님과 그리고 네. 이제 집값이 지금 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나, 지금 구매 시점이 지금 빠르나 이런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우선 내 집 마련을 할 시기가 맞는지 그 네.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장님께 부탁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작마을에 있는 성일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평촌에 있는 거. 네. 저는 공작 성일이라 그래서 여태 지금 계속 공작 성일을 연거푸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런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네. 평촌의 공작마을에 있는 성일 아파트를 보시는 건데 네. 요거 이제 그러면 따님이세요? 아드님이세요? 딸이에요. 따님이요? 근데 둘이 뭐 이래 어쨌거나 예. 네. 우리 따님 그 사위 좋은 일 시키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뭐 요즘은 꼭 집을 네. 남자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반반씩 해서 잘 사는 신혼부부들 엄청 많더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성일 아파트는 제가 조금 그 연식이 헷갈려 갖고 지금 한번 찾아본 거고요. 요거랑 무지개 그 주공 12단지요. 네. 네, 요걸 이제 보시는 건데 네. 요 두 아파트를 네. 보셨던 가장 네. 큰 이유가 네. 뭐 그거겠죠, 금액. 네, 금액이 딱.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금액일 거고 네, 금액이고, 예. 두 번째가 같은 금액의 가성비 좋으려면 재건축도 기대해 봐야지, 그죠? 네. 재건축이나 이제 뭐 리모델링을 염두에 네. 두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보셨던 게 이제 지금 시점, 매수 시점, 네. 매수 시기가 지금이 적정한지 네. 아니면 한 2년쯤 전세 살다가 다시 그때 구매를 해야 될지. 예. 혹시 지금 신혼부부인가요? 아직 이제 6월 달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또 신혼부부 특공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겠네요. 그거는 안 돼요. 지금 이제 사위도 사실 또 세종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아, 그러세요? 네, 우리 때 일시적 2주택 과정으로. 네, 그럼 그렇게 일시적인 비과세를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얘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네. 매수 시기만 제가 좀 짚어드리면 되겠네요. 네. 자, 첫 번째 금액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두 아파트 모두 네.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공작마을의 성일 아파트하고 무지개마을 주공 12단지예요. 네. 주공 12단지. 얘는 평촌이 되겠고. 자, 우리 두 아파트를 봤을 때 지금 네. 금액적으로는 요 금액대의 아파트는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분당하고 평촌을 보신 걸 보니까 그 자녀 예, 그 직장이 그 그렇죠. 부근이라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직장 인근에 해서 가격 대비 그다음에 아파트 추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 등을 봤을 때 굉장히 아파트 선택은 잘 하셨다.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중에 더 좋은 걸 해야 되잖아, 우리는. 네. 그럼 두 번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고민했던 게 뭐죠? 재건축이잖아. 네, 네. 재건축돼서 나중에 좋아지는 그렇죠. 거네. 입주는 우리 성일 아파트가 이제 준공은 더 먼저 했네요. 94년이네요. 네. 무지개 주공 12단지는 지금 95년도고 네. 어차피 2년 차인데 거의 비슷한 연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재건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지 지분이라든가 또 용적률을 봐야 되는데 기본 되는 게 일단 용적률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번에 뭐 어제 대통령 당선자가 또 이제 나왔는데 네. 그분께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용적률 완화도 막 시키고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규제 완화 즉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약들이었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용적률이 네.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성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0%가 좀 넘습니다. 네. 주공 12단지는 150%대예요. 네. 그럼 어디가 좋아요? 150%대가 좋죠. 당연히 좋죠. 네.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 공장마을 그러니까 평촌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애초에 네. 얘가 탄생을 할 때 네. 서울 서남권 이쪽에 있는 네. 주거종 서울 서남권에 있는 주거 문제 좀 해결도 할 겸 네. 그때 여기 이제 뭐 안양권이라든가 3번 군포 이쪽으로 해갖고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여기 있는 공장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들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깨끗한 도시를 좀 만든 거예요. 네. 태생이 그렇거든요. 네. 그런 입지를 갖고 있던 거고 지금 보시는 분당은 태생 자체가 강남을 대체하는 강남 대체지였어요. 네. 무게중심이 어디가 더 큰 것 같으세요? 강남 대체. 당연히 강남 대체지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가 이 네. 평균 가격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당 아파트하고 평촌 아파트하고. 네. 이해되시죠? 네. 말 그대로 얘네들은 강남 대체지기 때문에 강남을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끌고 가는 게 강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지금 현재 아까 용적률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이제 분당을 리모델링 바람이 크게 불 것 같은데 네. 뭐가 됐든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네. 분당의 가격이 훨씬 더 먼저 쫙쫙쫙 차고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지개 주공 12차는 분당의 그 끝부분이라서. 끝부분이라고 해도 네. 우리 앞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단일화를 했는데 뭐 지금 현 네. 이제 대통령 당선자와 단일화한 후보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 양반이 주창 외쳤던 게 제 4차 산업인데 네. 4차 산업에 기반을 둔 즉 굉장히 고연봉의 일자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들 네. 그런 것들이 즐비하게 들어갈 곳들이 판교와 분당이에요. 네. 그럼 일자리도 많아져. 네. 뭐 더 바랄 게 뭐 강남 대체지야. 그렇다고 보면 거의 네. 강남과 쌍두마차로 이제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은 기대 심리라는 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또 정비 사업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 신축 네. 아파트에 또 바람까지 불게 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향후 전망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지금이 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거는 이제 답 마지막 물어보신 거 네. 매수 시기가 지금 괜찮으냐 네. 요거에 대한 답변까지 한꺼번에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사시면 돼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괜히 2, 3년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네. 잘못 이렇게 그러니까 세입자로서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내가 발 들이는 순간에 네. 물론 2년 뒤에도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봤던 지역은 훨씬 올라가 버리고 거기보다 처지는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건 명약 관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두 개 보셨던 아파트들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 향후 좀 오래 가져갔을 때 조금 더 투자 가치 있는 곳을 일러드렸으니까 자녀분과 잘 상의하셔서 또 좋은 신혼집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소장님의 도움 필요하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문자로 주신 고민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뒷번호 2825번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호선 월곡역 일대에 3룸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정확한 주소는 없지만 그래도 거주 중이신 역세권의 3룸 다세대 주택을 말씀 주셨어요. 6호선 월곡역 근처로 한번 가볼게요. 수장님, 이거 계속 거주해도 괜찮을 만한 집인가요? 네, 그 월곡역 위쪽이라고 하면 종암경찰서에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상 하월곡동이라고 하는데 요 하월곡동에 지금 3룸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향후 전망이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강남북 자꾸 대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해서 이제 정권 교체가 났는데 강남북 균형 발전 뭐 이건 사실 어떤 당선자가 되더라도 그 두 모두 이제 강력한 후보였던 그 두 분 모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너무 강남 쪽에 치우쳐서 발전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라고 해서 공정과 상식에 기대해서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이 강북쪽을 굉장히 좀 개발하는 것 쪽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썼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해도 특히나 우리 월곡역 위쪽에 하월곡동 이쪽은 개발의 압력이 강력할 수밖에 없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재개발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도로가 지금 선이 도로라고 표시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 게 필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 필지들이 도로에 이렇게 잘 접해 있는 곳들은 재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필지들 따라서 이 길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뭐 레미콘 차량이라든가 철거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공사 차량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아주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고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누구나가 나 이번에 집을 좀 지어서 새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언제 어느 때고 신축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노후도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노후도가 낮으면 개발의 압력은 그만큼 희박해지는 거예요. 노후도가 높아야죠.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 월곡역 위쪽으로 하월곡동 쪽을 보면요. 지금 지도상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그 지도를 좀 확대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해도 굉장히 거미줄처럼 아까 제가 봤던 지금 방금 전에 그려들었던 그렇게 바둑판 모양의 그런 도로는 아니에요. 길이 가다가 이렇게 끊기고 복잡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성수동이라든가 이렇게 한남동이라든가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도로의 모양들을 좀 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쪽 지역들은 당연히 개발의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죠. 내가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조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아래쪽은 바로 또 이제 월곡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월곡역에서의 또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요즘 지금 이 현 서울시장이 또 새로운 우리 방송 초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라고 하는 들고 나왔고 또 무화주택이라고 하는 재개발에 대한 또 들고 나왔고 지금 한 11개 정도의 이름이 명명이 돼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방식, 이 11개 중에 어떠한 방식을 거치든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조금 불편하고 집이 좀 노후돼서 불편하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더 팁을 하나 드리면 저 위쪽에 보시면 또 장윤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 장윤 뉴타운이 또 개발에 이번에
확실하게 또 다시 또 진행이 되는데 해지됐던 곳들까지 다시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주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여기에 가깝고 하는 이 하월곡동이 굉장히 장인 뉴타운에 그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주도지로 굉장히 또 그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꼭 굳이 개발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전월세 가격 좀 상승을 하겠죠. 그 제가 좋아하는 임대 가격들이 상승을 해서 매매가를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소폭의 가격 상승도 실현할 수 있겠지만 개발의 압력은 항상 존재하는 거기에 역세권이거든요. 역세권은 서울 시내에서는 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도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지리적인 입지를 따져봤을 때도 계속해서 거주할 만한 집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 세워보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478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마포구 망원동 대상 3차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살고 계신 이번에는 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좀 물어보셨거든요. 거주하고 계신데 계속 좀 거주해도 괜찮을 만한 아파트인지 소장님 이번에도 좀 분석 부탁드려요. 네, 여기 망원동의 대상 3차 아파트면 제가 다녔던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네요. 동교초등학교. 그때는 항상 누가 서울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항상 서울동교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좀 새롭고요. 이 동교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대상 3차 아파트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바로 옆에 보시면 요 태양빌라인가요? 요 태양빌라 재건축한 그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 한 15층짜리인가 그 아파트가 또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 아파트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옆에 건영 아파트하고 같이 이렇게 좀 타운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의 아파트가 향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이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이쪽의 특색이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쪽에 연남동 한번 얘기할 때 이쪽에 상권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홍대 쪽하고 합정 쪽으로 이어지는 요 사이가 굉장히 상권이 좀 많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이 홍대 쪽의 상권이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고 합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망원 쪽으로 점점 성산 서교 쪽으로도 계속 이쪽 자체가 굉장히 상권이 확장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굉장히 잘 나간다는 거죠.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상가 아니면 어떤 그 상점, 이 상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시게 되면서 이쪽 상권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자들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방 하나, 원룸 내지는 투룸 아니면 1.5룸 이런 것들을 얻어서 월세라든가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새벽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까운데 직장 근처, 즉 이 상가 근처에 자리를 잡으시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 주변에 아주 임대 수요가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대가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토지를 내가 한 3, 40평짜리 대지를 갖고 있는 단독주택을 갖고 계셔. 그런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찬성을 해서 재개발을 해버리면 아파트 하나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요거를 단독주택으로 갖고 있으면 방을 한 6, 7개를 쪼개서 내서 월세를 한 6, 70만 원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한 4, 500벌이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보면 토지 가격 올라가, 월 수익 괜찮아, 임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동의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면면이 그렇습니다. 아파트들을 보시면 이렇게 세대수들이 뭐 64세대, 48세대, 55세대, 좀 요건 크네요. 119세대, 뭐 80세대, 특히나 우리 대상 3차는 좀 세대수가 크네요. 그 중에도 큰 쪽으로 들어가는데 117세대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주변처럼 뭐 72세대니 43세대니 이렇게 고만고만한 바로 또 우리 아파트 옆에도 제이스카이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제이스카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이제 예전에 태양빌라 재건축,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이에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은 유지해 두고요. 그냥 아파트만 지은 겁니다. 건물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지은 거기 때문에
재개발은 싹 밀어버리고 기반시설까지 아예 새로 꾸려가지고 대규모 단위로 들어가는 거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동의한 그 주택끼리 그 대지를 같이 구성하고 있던 필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동의해서 그냥 올리는 거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아파트,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권 확실하고 아래쪽에 유수지 공원도 있고 또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이런 단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그리 높지를 못합니다.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편하게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목적을 달성을 다 하셨다고 하면, 아니면 내가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주변에도 대단지 많거든요. 물론 뭐 가격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조금은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대규모 단지 아파트로 좀 상승 이동을 하시는 게 추후에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 뭐 나쁘지 않다, 거주용으로 적합한데 단 거주용 어떤 거주 목적을 이루셨다면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규모가 큰 단지 쪽의 아파트로 갈아타시게 하셔라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이제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좀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 부딪히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든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꼭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통해서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방송에 내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공개되는 게 조금은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짧은 시간 상담보다는 긴 시간 정말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1 상담 시간이 마련돼 있거든요. 어떠한 분들이 오셔서 또 어떠한 내용으로 도움받아 가실 수 있는지 소장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진행을 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체적으로 모여서 세미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1:1로 해서 오히려 좀 개인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저하고 대면 상담으로 해서 1:1로 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있어요. 감히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고요. 특히나 내가 투자 쪽 아니면 내가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고민 굉장히 커지실 것 같거든요. 또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까지 끝나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아마도 대체적인 관망세가 대세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움직일 준비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요 시기 놓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또 조바심도 엄청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답도 못 내요.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신다고 하면. 그렇다고 보면 찾아오셔서 1:1로 상담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아마도 부동산 추이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파트 시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매매 자체가 지금 굉장히 동맥경화 걸려 있듯이 특수 매매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거래 자체가 거래량이 감소하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도 좀 애매하게 접속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거래가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실제 아파트 거래가 일단은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부터 먼저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1:1 상담 진행하시면 양질의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소장님과 좀 더 심도 깊은 대화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런 1:1 상담 기회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문자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기분 좋은 오후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